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없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 한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그 이유가 정말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경원은 한동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또 나경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이라면은 이 전제부터가 우리 유권자들 또는 국내임 지지층 또는 이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국내임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 그래서 이 쓰러져가는 당을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동훈 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한동훈이라면 이 주장 자체가, 이 전제 자체가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에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바로 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이 당의 당 대표는 관리를 하고 그걸 갖다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다고 할 경우에 이 당의 지지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 전에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빼버린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물론 조사 결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35다. 이것도 벌써 지난주 얘기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5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34다. 그럼 조국당이 15다.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꽤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새로운 미래니, 진보당이니,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니, 이런 정당들 다 합치면 여기가 거의 55가 되는데, 55대 35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35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국내는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지금 현재 이 국내미 처한 이 위기 자체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마 정치적 난제를 겪는 당대표는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대통령 관련 리스크가 보통 임기 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나타나고, 그 대통령 친인척 관련 그런 비리, 의혹,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정권 초반부에 일어났다가 정권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하나씩 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이런 비리는 없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 관련 리스크가 사실상 2년밖에 안 남았고, 남은 시간이 더 긴데도 벌써부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계속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별로 공감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나경원은 한동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나경원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얻을 이득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내가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경원의 어떤 정치관이라고 해야 될까? 나경원의 어떤 공적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득을 버린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멸사봉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사봉공. 멸사봉공이라 그러면 뭔가 약간 전체주의적인 색깔이 나고 궁극주의적인 색깔이 나고 그렇다고 비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뜻 자체는 개인을 버리고 공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집권 여당의 난제들을 내가 당대표 어렵지만 얻을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나서서 내가 그 누구보다 희생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모양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 가장 공적 의식이 요구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멸사봉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이 정치라는 영역에 뛰어든 지도 꽤 오래됐고,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5호선 국회의원 노릇을 하게 되는데도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인 사람도 과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라 그 누구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서 죽겠다, 뭐 해서 죽느니 뭐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실제와 무관하게 한동훈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동훈은 정말 이 정치적 위기에서 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거 잠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기억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못 펼치고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결의를 다지면서 아마 이제 4.10 총선 출마자들과 이제 결의 대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큰절 대신에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나경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도 실제 마음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내뱉은 말 자체를 들어보면 아니 그거 리스크는 너무 크고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얻을 거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출마 안 한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공적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서 죽겠다고 한,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그 한동훈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내가 그렇다고 당대표에서 특별하게 얻을 것도 없고 나만 이미지 다 깎이고 윤석열하고의 관계 그것 때문에 나 운신의 폭도 좁고 머리 아프다. 나 안 하고 나중에 틈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 좋을 때 나가겠다. 이런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그런 한동훈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한동훈이라고 그 전제를 한 나경원과 이 한동훈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경원의 분석은 설득력이 없고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경원은 한동훈이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은 한동훈과 그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란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요약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포장을 좋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포장을 좋게 해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난국에 지도자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 경험이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과 대통령실과 멀어져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그 당의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 무슨 정치 관련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그런 당 대표 하에서 원내대표를 꽤 오랜 기간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조차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이 제일 어려울 때 총선을 앞두고 거의 소위 말하는 폭망의 기운이 넘쳐 흐를 때 온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이런 걸 갖다 전가하려는 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럼 그때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었어야 됩니까? 그 누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상황이 괜찮아졌을 겁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안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대안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말고 한동훈한테 살려주십시오 했던 거 말고 대안이 있었습니까? 아니 대안이 있었어야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래야 되지. 선택지가 없었고 자기들은 선택을 할 권한 자체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뭐 당 운영 경험이 없네 저쨌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운영 경험이 없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누가 모르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당시에 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당 운영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이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한 석 달 좀 넘게 했지만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당대표 그런 당 운영 경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총선 유세 지원 이런 걸 하다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돌려서 지금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윤석열과의 신뢰가 좋다고 해서 나는 좀 기대했는데 그나마도 기대를 했는데 아니 오자마자 윤석열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삐그덕거린 계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원인은 또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던 것들 아마 그때 당시 국내임 지지자들이 상당히 못내 아쉬웠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미흡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논전을 벌이면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이틀막을 한 게 아니라 이 논변으로서 이틀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주 어려운 문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렇어도 그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같은 사람조차도 해명할 수가 없는 한동훈 같은 사람조차도 그 논리로서 옹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리스크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였다. 근데 그 김건희 리스크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거 종북 목사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겁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디올백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렸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과연 여러분들 합당한 주장입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왜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 대표로서는 당 운영 경험도 없지 않느냐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가 좋아야 되는데 당 대표는 아니 한동훈은 오자마자 관계가 삐그덕거린 사람 아니다. 근데 지금 당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당 대표를 맡을 경우에 당정 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치 지지층을 등돌리게 했던 의상후 정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결집은 시켰습니다. 보수 결집은 시켰습니다. 왜냐? 이 국내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보수는 결집시켰을 때 이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지지층을 다시 재결집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진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먼저 그 전에 보수 결집을 시켰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투표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다수가 그건 망한 선거 전략이고 망한 선거구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가장 혐오하는 그 상황이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혐오하는 정치인들, 자기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 마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야말로 이 시대의 의인이고 자기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감이라고 처신하고 다니는 거, 그걸 갖다가 극도로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이 보수 지지층한테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달라고 2조 심판을 외쳤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가서는. 그거는 보수 결집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졌던 이유는 이 보수 결집 외에 윤석열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지지층이 이번에 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는 다른 정당에다 표를 줬다. 그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윤석열 지지층이 왜 투표를 안 합니까? 왜 딴 당에다 표를 줬습니까? 결국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도 누가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책임조차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기 전대에서 당대표 역할론에 대해서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당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서서 한동훈이는 대통령하고 휘그덕거렸고 한동훈이는 대통령하고 밥도 먹지 않고 한동훈이는 당정관계에서도 그걸 풀어당기기 쉽지 않은 사람이고 한동훈이는 뭐 당 운영 경험도 없고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당 대표로서 아주 그 누구보다도 부적격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기껏 다 얘기해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빼도 좋습니다. 그냥 출마하겠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출마하겠다. 뭐 앞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경우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내가 한동훈이라면 난 출마 안 한다. 왜? 위험 많고 얻을 건 없으니까. 근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한동훈이라면 출마 안 한다며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마하겠다. 왜 자기는 출마합니까? 왜 남한테는 권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출마한다고 합니까? 왜 자기는 그걸 갖다 고민해 보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기의 정치적 욕심 그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기 좋게 꾸미는 그런 기술들 갖다가 연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본심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그 노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도록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건 무리하다, 오만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경쟁자를 이렇게 사전에 손쉽게 제거하고 싶고 견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최소한의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거 아니다. 나 이 사람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니다. 나 이 사람 견제하는 거 아니다.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충고 조언하는 것이다 라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총선 참패 책임론, 그 다음에 한동훈의 경험, 전무 이런 것들과 다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먼저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한동훈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한동훈 정치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의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뭐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당 대표격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 패배 원인 그거 누가 제공했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의 성격 그건 뭡니까? 바로 정권 심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심판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 내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정권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총선 성격이 정권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대가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까지 그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건 너무나도 억지고 비논리적이다.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판세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논리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기가 더 큰 정치를 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인지도를 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